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막이 내렸습니다. 17일간의 뜨거웠던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1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메달 색깔과 개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4년간 흘린 그들의 땀방울 자체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그 과정 자체가 메달일 텐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안겨준 남자 스노우보드의 김상겸 선수.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인프라와 지원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기대와는 달리 1차전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본선 진출까지 못하게 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죠. 그때 그의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당시 SNS에 올림픽을 함께 해줬던 준비해준 감독과 코치,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올렸었는데 그때 성악가 조수미 씨의 댓글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제일 컸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글을 읽고 좋아요만 누르고 갈 수 없었어요. 정말 수고 많았고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4년 후 김상겸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지역 현안들 이상우 여수시당 위원장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책 시간에 D-100일을 맞이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2월 23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는 정치권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지방선거 여수시장 후보 입당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수를 방문을 했죠. 네, 어제 오전 11시 30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여수의 한 카페에서 열린 명창환 여수시장 후보의 입당식에 참석해 지방선거 인재 영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입당 환영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 직접 영입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여수 경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며 이 명창환 후보를 지켜 세웠습니다. 예. 이 조국 대표 지난달에도 여수 산단을 방문했는데요. 이 조 대표는 어제 여수 방문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중단했던 인재 영입 활동을 본격화하고 이미 확정된 후보 이외에도 추가로 기초단체장 후보를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재선거를 통해 잠양 군수를 배출한 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영입을 통해 이 전남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된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잠시 후에 이상우 여수시 지역위원장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용역 착수 단계에서 용역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양시가 광양시의 역점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에 나선 용역사가 시작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이 용역사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은 광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수백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광양시의 미래 핵심 사업임에도 용역사가 가장 기초적인 전력 공급 계획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착수 보고에 참석한 광양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용역사가 이 수전의 생산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한다고 목표를 삼고 100% 재생에너지에서 전력을 얻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용역 보고에서 용역 업체는 수소 생산 업체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이나 풍력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보고에 참석한 위원들은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만 더 컸다고 합니다. 네,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얻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좀 대안이 당장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용역 착수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타 도시 사례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전력 공급을 한전 전력에 의존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전기 사용료로 인해 수소 생산 기지를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는 마이너스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예. 또한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황지연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는 광양시가 수소 생산기지 구축으로 사업 방향을 잡은 것은 적극 공감하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용역 내용에 효율에 대한 분석이나 수소 단가 인하 등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이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의 사업에 대한 이 외부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용역 착수 보고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용역 업체는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내용을 보강해 다음 달 중에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번 보고회에서는 에너지 공급 문제와 함께 수소 배관망의 재질 선정 문제나 이 폭발 방지 등 안전 대책 그리고 데이터 모니터링의 계획의 누락, 이 건축물과 장비 설계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 웅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맨홀 뚜껑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 파손된 맨홀 뚜껑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여수시 웅천지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이 파손된 맨홀 뚜껑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맨홀은 이 뚜껑이 절반 이상 파손된 상태로 만약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맨홀 뚜껑, 일명 이 분홍 맨홀 뚜껑이라고 하는데요. 이 철제가 아닌 철근과 콘크리트를 재료로 제작된 맨홀 뚜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제품이 공급된 지 20에서 30년이 지나면서 이 내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로 인해 이 맨홀 뚜껑 자체가 파손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분홍 맨홀 뚜껑, 이 저렴한 설치 비용과 미관상 문제로 이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공급에 나섰는데요. 이 설치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분홍 맨홀 뚜껑은 여수시뿐 아니라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근 들어 맨홀 뚜껑 파손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분홍 맨홀 뚜껑 파손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해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재질의 맨홀 뚜껑을 교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좀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민원 접수되기 전에 전면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시내 곳곳에 설치된 분홍 맨홀 뚜껑의 상당수가 파손으로 이미 교체되고 있고 또 맨홀 뚜껑 아래에 이 추락 방지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재질의 맨홀 뚜껑에 대한 시 차원의 전수 조사와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지역 일부에서는 민원 접수를 통한 부분 교체 방식 대신 진행자님 말씀대로 해당 재질의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 조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한 이 전면적인 교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실제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현재 사고 위험이 높은 해당 분홍 맨홀 뚜껑에 대한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시 현직 시의원이 최근 재물손괴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비난한 내용이 담긴 아파트 현수막 철거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라고요.
네, 순천시의회 이모 의원이 주민들의 고발로 재물손괴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던 여러 개의 현수막이 야간에 심하게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예. 피의자를 특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순천시의회 이모 시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고 지난 2월 9일 이모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좀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네, 당시에 훼손된 현수막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모 시의원이 아파트 주변의 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련해 이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 시기 또 도로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고 각종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현수막까지 걸게 된 배경도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이 재물손괴 사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예.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곧바로 해당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예. 특히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정 질문 직후 이 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시의원에게 공개적인 방문 사과와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네, 결국 시의원은 주민들의 고발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체크해봤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정말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장, 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됐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 여수, 순천, 광양의 시장 예비후보 일부는 이미 등록을 마쳤습니다. 일단 이게 예비후보 등록이라는 게 정식 후보 등록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예비후보 등록은요, 지방선거에 정식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선관위에 미리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관위에 미리 개인적으로 등록을 하는 제도. 네. 자, 우리가 수능도 D-100일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중요한 그렇죠. 만큼 지방선거 역시도 100일 전부터 유권자들 민심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좀 분주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선거 100일을 앞둔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도는 좀 어떨까요? 100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지만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좀 미지근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냉담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시민들이요,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여수시의 경우에요, 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10명이 막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투표를 하기 더 어려워지고 관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니 관심 없어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뭐. 근데 여기는 다인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마음에. 관심보다는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은근히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럽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데를 봐봐도 다 대통령들 조롱글 그런 것밖에 없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하는 게 썩 좋게만은 보이지는 않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도 떨어질 뿐더러 기대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왠지 모르게 좀 씁쓸합니다. 네. 일단 시민들의 관심도는 점점 더 지방선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만나보니까 실제로 좀 뭐
처음에 이 지방선거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반응들이 좀 어떻던가요? 다들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기 힘들고 또 뭐 확정이 되면 후보들이 좀 추려지면 그때 좀 알겠지만 지금은 거의 관심보다는 내가 살기 좀 더 바쁜 것 같아요라는 게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예. 자,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남 지역에서는 총 몇 명을 뽑을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행정통합 된다는 가정하에 네. 전남 광주 특별시장을 포함해서 총 429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요. 일단 현재까지 예비 등록을 마친 기초단체장 또 예비 후보들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보면요, 이 예비 후보로 등록된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여수시의 경우 보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순빈 전 여수시 의원, 김영규 여수시 의원, 백인숙 여수시 의원, 조국혁신당 소속의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무소속 원용규 전 여수시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여수였고요. 네, 순천시와 광양시에서는요, 민주당 소속 후보군들이 민주 텃밭 탈환을 노리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현재 순천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손흥모 변호사와 허석 전 순천시장이 등록을 마쳤고요. 이 광양시 경우에는 박성현 전 여수 광양항만공사 사장과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 부위원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제한된 범위지만 일단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좀 시작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또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 또 어깨띠 착용과 공약집 발간도 허용되고요. 이 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원수를 보니까 이미 거론됐던 인사들이 빠지기도 했어요.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네. 일정 일부만 좀 등록을 해 있습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 모두가 예비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당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선관위에 이거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라는 걸 좀 공식화함과 동시에 사실 정치 신인이나 혹은 뭐 내가 알릴 길이 현역이 아니어서 좀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 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공직에 있거나 지자체장이나 이 지방 의원의 경우에는요, 사직 시기나 유무가 달라지면서 예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직을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일부는 뭐 사직을 하지 않고도 후보로 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마감 기간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입니다. 예. 또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요, 30일 전인 5월 4일까지입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출마가 가능한 경우는요, 이 지방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의원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또 지자체장이요 그 직을 가지고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현직 지자체장 등의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이요 3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의 경우에는 사퇴를 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도 출마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것이고 공직자의 경우에 다른 그 외 공직자 공무원들 혹은 네. 뭐 임명직 이런 분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를 하고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5월 4일 이후에는 더 많은 후보군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5월 4일 이후에 국회의원의 네. 마감 시한 지나면 네, 맞습니다. 현재 여수 같은 경우에도요,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광일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이 산단단지 공단 전남본부에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예. 주종섭 도의원도 내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를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의 경우에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단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선 경쟁도 굉장히 거셀 것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경선은요, 공천을 하기 위해 당 안에서 후보를 가리는 경쟁 절차로요, 어떤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을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예. 또 공천을 통해서 공식 후보를 결정해서 이 선관위에 정당 추천 후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공천에 당선된
선정된 후보는 거의 뭐 선거의 반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공식 좀 있기도 합니다. 호남에서는 맞습니다. 시도당은요 지역구별 실사를 거쳐서 예비 후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모든 선거구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지금부터는 유권자들도 선거에 관심을 좀 갖고 여러 후보자 중에 내가 원하는 후보자는 누구일 것인가, 네. 어떤 사람이 좀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었으면 좋겠는지 옥석을 가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도요 투표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할 텐데요. 오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표 기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관심이 있는데 후보군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아쉬워요. 이게 뭔가 당을 보고 뽑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인물 보고 뽑아야 되는데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뭔가 선이 보였잖아요. 당 추천이면 믿을만 하다거나 인물이 좋으면 어떤 그렇게 이제 호응이 좋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너무 많으니까 어느 기준점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짜 알고 찍기에는 좀 뭔가 다 점점 어려워졌어요. 일단 일을 잘해야 행정가로서의 그런 면모가 좀 두드러지면 좋겠고 일단 정책이 좋아야죠.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많이 선호하죠. 당을 우선으로 본다.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또 힘도 실어주고 경제를 살려주는 쪽으로 더 집중을 해준다면은 그쪽에 더 끌릴 것 같습니다. 전 당을 제외하고 이제 올바른 쪽을 이제 보려고 하죠. 이제 말하는 거 봐서. 근데 노력은 하는데 뭐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허구맹랑하게 그런 식으로 말만 잘하는 것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네. 뭔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입장들도 있었고 네. 들어보니까 뭐 당 추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인가도 이제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도 있었고 기준이 흐려지는 거죠. 정책가나 좀 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 혹은 경제를 잘 살려야 한다. 말만 잘하는 사람 말고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등등 다양한 의견들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공천까지 다 치러지고 본격적으로 후보를 마감하는 건 언제입니까? 네,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은 5월 14일부터입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21일에 이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선거 기간이 개시됩니다. 5월 21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게 예. 바로 이 선거 기간이 개시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 22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이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남 광주 특별시장 예비 후보와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오늘과 내일 예비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예비 경선을 다음 달 초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특별법 통합 관련된 특별법도 내일쯤 이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네. 일단 이게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후보군에 있는 분들도 네. 뭔가 노선을 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00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지방선거 D-100일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불발되고 선거연대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첫 일정으로 여수를 택한 이유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시각도 함께 좀 들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상우 여수시당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저희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까? 예.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맞나요? 1년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살짝 넘었습니다. 저희 언더독 토론 시간에 예. 고정 패널로 출연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다른 배지를 달고 오셔서 참 뭐 새롭기도 하고 네. 반갑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즘 바쁘시죠? 일단 뭐 이번에 뭐 제가 24년 12월 달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25년 3월에 지역위원장을 배정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여수시장 후보군으로 좀 활동하시다가 저 뜻하지 않게 예. 제가 양보를 하고 네. 현재 제 시당 위원장으로서만 좀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새 당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신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예. 좀 어떠십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기. 일단 저희들이 아예 그 조국혁신당 자체가 예전에 지민 비주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는 저희들 당에 그 12석의 국회의원 자석을 주셨지만은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탄핵 정국을 지나고 조국 대표가 또 구속이 되고 나서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다 보니 예, 현장에서는 약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도 필요하구나 이런 또 의견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마침 이번에 또 명청한 후보께서 저희 당에 입당하셔가지고 당세가 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또 고민이 될 때이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딱 지방선거 D-100일 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조국 대표가 직접 여수시장 후보 입당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저희 조국 대표께서는 그 조국혁신당의 인재 영입 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직접 영입하신 그 명청한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예비 후보를 예.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수를 방문하신 거고요. 그 저희 담양에 정철원 군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조국혁신당 1호 기초 단체장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담양뿐만 아니라 여수도 그 우리 이번 전남 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교두보로 삼겠다는 강한 예. 의지를 표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지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전남 선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예. 본격적인 선거 지원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 지자체장 후보 입당식에 다 참석을 직접 좀 하십니까? 어때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스케줄을 저희들한테 공유를 하면 저희들이 여수에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예. 중앙당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데요. 예. 앞으로 계속 인재 영입을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전남 호남권에서는 많은 그 입당식이 있을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여수시장 후보 입당식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막 나오다가 무산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지방 일정을 소화한 게 또 여수였단 말이죠.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께서 지난 그 합당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당이 무산된 그 3주간 시간을 정말로 저희들은 허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허비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합당을 전제로 한 예. 제안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인재 영입에 대한 이런 공을 들일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합당이 되다 보니 인재 영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합당을 염두에 둔다면 예. 예, 그런 와중에서 조국 대표께서 공을 들이신 그 명창한 여수시장 예비 후보가 저희들의 입당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여수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주간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합당은 좀 무산이 된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는 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좀 관심사인데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연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민주당 측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이 기구의 성격을 좀 명확히 해달라 하지만 민주당은 또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뭐가 맞습니까? 근데 저희 조국혁신당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극우 세력 제로. 예. 이게 정치적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호남에서는 극우 세력이 당선될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예. 평가를 받는 걸로 하고 예.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 연대를 통해서 극우 세력, 즉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는 이런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꾸준하게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을 답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당이 무산된 후에 아까 예. 말씀하신 연대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예. 저희 조국혁신당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거 연대인지 뭐 추상적이고 모호한 연대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예. 빨리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답을 주셔야 한다 보고 있고 그래야지 이 추진위원회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제안해 놓고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저희들은 이게 이제 연대라고 말씀하신 이게 정책 연대인지 선거 연대 이게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추진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런지 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뭐 민주당이랑 혁신당이 정책을 두고도 좀 충돌을 이어가고 있어서 보는 사람 입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저 두 당이 지금 선거 연대도 이게 가능한 게 맞나? 합당이 무산되면서 선거 연대도 이제 안 하는 것인가? 이런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계속. 이제 한마디로 이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저희 토지 공개념 개념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민주당은 아니다.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은 거의 중도 보수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진보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영역으로 예. 지금 좀 가고 있다. 네,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예. 그게 뭐 대통령과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그래서 겁니까? 저희들 보시면 저희들 정책을 보면 계속 거의 저희들은 그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당세는 작지만은 그래도 진보적인 색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연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공천이나 호남 지역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제 뭐 지역위원장 입장, 시당위원장 입장에서도 민주당 측과 혹시 뭐 물밑 접촉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선거 연대를 한다면 이것은 저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당 대표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게 이제 당 대표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물밑 접촉은 없다. 그리고 없다. 그리고 빈곤식 거래는 없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예. 그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고 저희 예. 지역위원회에서도 예. 여수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어떤 대화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뭐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뭐 물밑 접촉 같은 거 없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연대 아직까지는 없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일 남았는데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전남 지역의 후보를 어디에 몇 명 낼 것인지 뭐 여수시 포함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대표께서는 그 인재 영입에 이제 박차를 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모든 전남 지역의 기초 단체장 후보를 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22개? 전 시군에서요. 예. 예, 지금 저도 계속 전남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후보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후보들이 있고 그래서 능력과 경륜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 시민들의 전남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에 맞는 후보를 발굴해서 예. 그 후보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인, 여성, 청년을 위주로 지금 발굴해서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는 발맞춰서 예. 여성이자 그리고 신인이자 청년 청년이자? 후보를 비례 후보로 내세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젊은 여성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좀 등판을 하겠어요. 그래서 50세 미만 정치인들을 많이 지금 저희들은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신인이자 여성 청년 발굴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서 예, 저희는 활동할 수 있는 점점 더 고령화돼 가고 있기도 하고. 예, 민주당도 보니까 딱 한 명 정도 후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희들도 한 명의 후보가 있는데 비례대표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좀 직접 뛰기도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위원장하고 청년위원장을 그 공모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분을
아, 그래요? 섭외해서 예. 지금 현재 당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누군지는 뭐 아직 아마 지금 페이스북 활동 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 알겠습니다. 예. 6.3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과 예. 다루겠다, 경쟁이 필요한 지역이 또 호남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민주당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만의 차별점 뭘로 좀 내세우고 계십니까? 그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저희들은 경쟁의 지역을 살린다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과연 민주당만 필요한가 아니면 조국 혁신당도 필요한 거를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호남은 일당 독점 체제가 꾸준하게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썩은 물은 고인물은 썩고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저는 부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정당이 오래 독점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한 게 아니고 공천 경쟁만 거기에 심화될 뿐이고 그리고 지평구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시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공천자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국 혁신당의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 저희들이 뭐 지금 26명의 여수 시의원들이 있지만은 뭐 반 이상을 들어간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 매기 역할을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긴장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다 구조 개혁이나 수소 산업 수소 암모니아 뭐 에너지 대전환 관련해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은 이번에 공약으로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 정당으로서의 위치가 저희들은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합당 얘기가 오가면서 조금 흐려진 것 같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주간 저희들 예. 정말 저도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수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합당이 된다면은 민주당과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걸 고민한 시기였거든요. 예. 그럼 전격적으로 이제 정진우 당대표께서 이 합당을 무산을 시키고 나서 하다 보니 저희들도 어찌 보면은 좀 혼란된 시기를 겪었지만은 예. 당을 다시 정비하고 또 그런 와중에 명창훈 후보라는 좋은 후보가 들어와서 예. 저희들은 뭐 당은 잘 정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호 위원장께서도 여수시장 후보군으로 좀 거론이 오랫동안 돼 오셨었는데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이 후보로 입당을 하면서 그다음 불출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네. 이게 뭐 전략적인 아니 뭐 저희는 뭐 출마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출마 선언 아니고 출마의 의사를 그래도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불출마하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네. 밝히신 건데 네. 당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수시장 후보로 군으로서 지금 10월 달부터 1월까지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그래도 시장 후보가 있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예. 그 정당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조국 대표께서 공을 들인 우리 명창훈 후보가 좋은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저희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선당 후사의 심정으로 이 부분을 양보하는 게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퇴 아닌 사퇴를 하고 예. 지금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오랫동안 여수 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의원도 해 오시고 하신 만큼 좀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게 저는 항상 그 당이라면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보다는 그 우리 후배 정치인들을 키워주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계속 뭐 주장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셨다, 책임 있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대안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여수 산단 위기로 촉발된 여수 지역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최근 조국혁신당은 두 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수형 수소 순환 경제 그리고 에너지 수도 전략.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약속이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여수형 수소 순환 경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10월 달부터 저희들 활동을 하면 적극적인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예. 정책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6명으로. 거기서 나온 안이 수소 암모니아 메가시티 대전환. 예. 이게 제 1호 공약이고 이 네.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다면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수가 국가산단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에틸렌 감산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점으로 그렇죠.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약 250만 톤의 에틸렌 감산을 하는데 만약 감산이 됐을 때 그럼 이 공장이 폐쇄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수 지역 경제 그리고 고용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이 상황에 맞춰서 암모니아라는 기술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어젠다를 제시해서 이 부분이 여수 지역 사회가 공감을 한다면은 예. 수소 제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산단에서 LNG 발전소를 6개를 지금 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LNG도 결국 화석연료거든요. 이런 시점을 중간에서 석탄에서 LNG 화석연료로 가는 게 아니고 석탄에서 바로 수소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가는 게 맞다. 바로 가는 게 사실 좀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 LNG를 많은 거치는 예산이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뭐 예. 수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틸렌 감산으로 정지된 그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수소 암모니아 메가시티로 대전환하는 이런 어젠다를 제시한 겁니다. 예. 열병합 발전 결합하고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LNG 발전소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LNG 예. 발전소도 지금 화석연료 석탄에서 거의 50% 정도 이산화탄소가 저감이 되지만은 하지만 그것도 화석연료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이제 예전에 같이 우리가 뭐 기후변화 선도도시이고 COP33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이 부분이 만들기 쉽겠죠. 기술력으로 더 향상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수소 산업으로 바로 전환을 해서 미래 산업으로 가자. 이런 어젠다를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은 뭐 예.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역 사회와 논의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새해 들어서 가장 좀 핫하게 네. 끌고 오고 있는 이슈인데 전남 광주 행정통합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국 대표는 강한 지지를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민들은 이 통합 이후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며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5국 3특을 지금 제시하고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은 행정 통합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이제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 저희 조국혁신당은 그 전남 광주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이게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에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어제도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4년간 약 20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예산 지금 이 논의 자체에서 예. 지금 주청사를 어디에 두는가를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저희 여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뭐 어떤 청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동부청사 순천에. 예. 저 여수의 문제는 아니고 동부권의 문제이겠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에서 20조라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 예. 저는 여수는 산업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수에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적으로. 예, 산업적으로 유치하고 그에서 이득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동부권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청사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예. 여수만의 문제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지금 국가산단 위기 상황에서 예. 국가에 지원한다는 20조 예산을 우리 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타겟책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산업대의 개조를 통해서 예.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 그리고 그 이익이 시민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이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쭉 봤을 때 통합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 혹은 이 행정통합이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별법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거대한 특별법 자체가 어떤 또 하나의 또 거대한 공룡 같은 이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예. 이런 말들을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시민들의 삶을 개선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여수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아까 말씀한 청사나 이런 문제는 결국은 목포나
순천이나 광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수의 문제만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중요한 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여수는 가장 큰 문제가 중견기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있지만 중견기업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으나 또 지금 뭐 워낙 동부권 대 서부권 뭐 광주 이렇게 뭔가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정치인들이 모양새라서 만든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상우 여수시당 위원장과 함께했고요. 앞으로 이제 지선 체제로 본격 돌입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많이 바빠지시겠어요. 일단 조국혁신당 좋은 후보 발굴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전시킬 테니까 우리 조국혁신당 정말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23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비와 함께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여수가 7도, 순천 8도, 광양 7도 예상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